그래서 비타민 C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먹어줘야 되는 것들이고 내가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인스턴트라든가 햄버거라든가 피자라든가 이런 거에 비타민 C는 들어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찾아 먹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다 그러면 비타민 C가 진짜 감기의 예방 효과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본다 그러면 저는 예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면역에 효과를 증진시켜 주느냐, 왜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느냐라는 거에 대한 원리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비타민 C는 그냥 먹으면 내 몸에 좋은 거,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꼭 먹어야 되는 거, 이런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데 얘가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 이제 사장님들도 계시겠지만 내 몸에 비타민 C가 들어오면 세포들이 너무 좋아해요. 비타민 C가 들어오면 이 세포들이 비타민 C를 쟁취하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세포들도 있고 면역 세포들도 있고 우리 몸에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 C를 가장 많이 쟁취하고 갖고 싶어 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의 이름이 뭘까요? 면역세포. 면역세포, 백혈구라고 하는 세포는 비타민 C를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비타민 C를 꼭 필요로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세포도 비타민 C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한다. 1 정도의 필요량을 필요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백혈구라고 하는 세포는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이제 포식하고 없애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백혈구는 비타민 C의 필요량이 80배 이상이나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장이보다도 최대 20배가량 많은 농도의 비타민 C를 백혈구는 농축하고 싶어 해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 비타민 C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항산화 작용, 산화를 방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산화된 물질들을 없애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런데 백혈구가 비타민 C를 이렇게 장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비타민 C를 장착을 많이 한 백혈구는 힘이 세진다는 얘기인 거죠. 무기가 굉장히 강력해진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비타민 C를 이용해서 외부에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을 잡아먹는 능력을 갖게끔 되는 것이 바로 백혈구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들어오면 족족히 면역세포에 갈 수밖에 없고 비타민 C를 잘 먹는 사람은 면역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단편적인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감기에 걸렸다. 특히나 호흡기 질환. 이제 이 환절기에 이제 많이 걸리는 질환이 호흡기 질환 아닙니까? 이 호흡기 질환이 어떤 증상을 나타나냐면 보통 열이 나고 두통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뭐 가슴이나든가 이런 것들이 통증이 올 수도 있고 콧물 재채기 이런 것들이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감기에 걸린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타민 C를 먹는 군과 그룹과 먹지 않는 그룹으로 비교를 해서 이 사람들이 감기에 빨리 낫느냐 안 낫느냐 이미 걸린 거지만 빨리 낫느냐 그리고 그 증상들이 빨리 없어지느냐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봤더니 어떤 증상이 나타났어요? 효과가 나타났어요. 먹지 않은 사람보다 비타민 C를 먹은 사람들이 두통이라든가 가슴의 통증이라든가 목의 통증이라든가 콧물 재채기를 유지하는 기간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잘하면서 쉽게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감기로 인해서 아주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같은 경우는 폐렴이 발생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폐렴의 발병 정도도 굉장히 줄었다. 거의 폐렴으로 전이되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완쾌하는 걸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걸렸을 때도 코로나를 이겨내는 능력도 뛰어나다라는 것도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결국 제가 강조했잖아요. 비타민 C는 감기 예방해준다고. 그리고 감기에 걸렸을 때도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C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먹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감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감기에 만약 걸렸다 하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면역력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백혈구 세포는 건강해야 돼요. 근데 백혈구 세포는 앞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뭘 좋아하냐면 비타민 C를 막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이 그림의 왼편 그림은 백혈구입니다. 백혈구가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그걸 잡아먹는 능력이 막 한 50배 50번을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 비타민 C가 이렇게 가득 그 주변으로 메꾸고 있어야 돼요. 비타민 C를 장전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 백혈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타민 C의 화학적 구조와 설탕, 슈거의 화학적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빵을 많이 먹어. 내가 뭐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커피를 많이 먹어. 내가 좀 당 섭취가 좀 많아라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설탕의 흡수가 많아지면 이 설탕을 누가 많이 흡수를 하냐면 백혈구가 많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보이시는 거는 뭐냐면 S라고 적혀져 있는 게 뭐예요? 슈가예요. C는 뭐를 의미해요? 비타민 C를 의미해요. 만약에 백혈구라고 하는 이 좋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몸 안에 뭘 끌어들여요? 슈거, 즉 당이라고 하는 걸 많이 끌어들이면 전반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당과 비타민 C의 구조는 굉장히 비슷하고 면역세포는 당을 비타민 C로 착각해서 빨아들인 상태에서 백혈구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얼마나 떨어질까? 최대한 많은 수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백혈구가 설탕을 빨아들인, 끌어들인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최대 75%그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참 우리가 코로나 시기가 되었을 때 당뇨인 사람들, 당뇨병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해졌다, 중증 환자로 발전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백혈구 수치 자체에 백혈구의 자체에서 면역 세포의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탄수화물 때문이더라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가급적이면 줄이시고 비타민 C의 양을 늘리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 C라고 하는 애들이 또 어떤 역할, 면역 조절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보시면 당뇨 환자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보니까 당뇨에 걸리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당뇨 환자가 비타민 C를 섭취했을 때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동맥의 혈압을 감소하는 효과가 훨씬 더 좋았고요. 그 다음에 동맥의 경직성이 개선된 효과가 훨씬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독성 화학 물질에 많이 노출된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비타민 C를 투여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NK 세포를 활성화하는 능력이 약 10배 정도 상승했더라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만큼 비타민 C는 어떻다? 면역 조절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항산화, 항염증, 명조에 굉장히 특히 탁월한 효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환절기 건강이라고 하는 특징을 놓고 봤을 때 이 겨울이 되어가는 이 시기가요. 문제가 뭘까요?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뇌졸중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병률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갑자기 왜 이런 일들이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협심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이 왜 많이 나타날까라고 놓고 보면은요. 당연히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굉장히 이제 끈적끈적해. 낮에는 막 땀 흘리고 그러니까 끈적끈적해지는 상태에다가 저녁이 되면서 갑자기 온도가 툭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그 혈관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환이 좀 안 되고 혈관이 터지는 문제 같은 것들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비율이 온도 차가 이렇게 환절기 때 10도 이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비율이 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환절기에 우리가 면역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뭐를 해야 되냐면 바로 혈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혈관이라고 하는 것에 찌꺼기를 만드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을까라고 얘기하면 저는 딱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뭐예요?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고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나쁜 콜레스테롤일 거예요. 그리고 중성지방. 이런 지방들은 성격이 어떠냐? 끈적끈적하다라는 거죠. 끈적끈적하면 이 혈액 속에 다니면서 그냥 순순히 물처럼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떨까요? 끈적끈적하고 그다음에 덩어리져 있고 이런 것들이 어디 혈관벽에 들러붙으면서 혈관벽에 딱딱해지게 되고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심혈관 내혈관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딱딱한 콜레스테롤을 만들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좀 하나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애들이 많다고 해서 LDL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심혈관 질환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게 문제라는 거지. 산화는 뭡니까? 산화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활성산소예요. 그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활성산소는 뭘 많이 만들어낼까? 염증 유발 물질. 그래서 뭘 발생시켜요? 염증을 만들어요. 그래서 혈관에 염증을 만들고 관절에 염증을 만들고 피부에 염증을 만드는 만성 염증을 발생시키는 것들이 대부분 누구에 의해서 활성산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혈관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혈관에 기름을 녹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관이 어떻게 되는 걸 막아야 됩니까? 산화되는 걸 막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몸에 내가 오늘 삼겹살을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먹으면 내 혈액 안에는 뭐가 지금 많은 상태? 지방산이 많은 상태. 근데 내가 오늘 삼겹살을 먹은 이유가 굉장히 열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확 받아서 삼겹살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모두 많아져 있는 상태, 활성산소도 많아져 있는 상태. 그렇죠? 그러면 활성산소와 지방산이 혈관 안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뭐로 변할까요? 활성산소와 지방이 딱 만났을 때 물질이 변해요. 지방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좋지 않은 물질로 변해요. 그 변한 이름이 뭐냐 그러면 과산화지질. 지질이 어떻게 됐다? 산화됐다. 과하게 산화된 상태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있던 지방이 왜 갑자기 산화됐을까? 누구랑 만났기 때문에 활성산소랑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산화지질은 여러분들 어떤 상태냐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제가 매번 강조시켜 드리지만 지방이 가만히 있을 때는 액체 상태인 경우도 있고 바다나 버터처럼 이렇게 고체인 상태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다나 버터를 그냥 우리 바깥쪽에다 그냥 한 며칠씩 내두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 바다가 어떻게 돼요? 버터가? 딱딱하게 바뀌어져 있죠. 딱딱하게 바뀌어져 있는 상태가 과산화 지질이에요. 그럼 우리 그 기름을 안 먹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내 혈관에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그리고 혈관에 붙어서 혈관을 좁게끔 하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염증을 유발시키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것들이 혈관벽이 딱딱하게 붙고 혈관을 좁히면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고 우리가 우려했던 고혈압이라든가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뇌경색 뭐 이런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방 많아도 돼요, 혈관에. 그런데 지방이 어떻게 하면 되면 안 돼요? 산화되면 안 되는데 그 산화를 일으키는 게 바로 활성산소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절적인 원인 때문에 내가 심혈관 질환이 왔어요가 아니라 사실은 문제가 뭐였어요? 내 혈관 속에 있는 지방이 산화됐다. 내 몸속에 뭐가 많았다? 활성산소가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활성산소는 왜 이렇게 내 몸을 불편하게 만들까요? 활성산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활성산소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세포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가 모든 것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전자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렇게 조그만 알맹이들 같은 것처럼 전자라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전자가 쌍일 때, 즉 짝수일 때 가장 안전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2개이거나 4개이거나 6개이거나 8개이거나 이런 상태로 이 전자가 존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안전한 상태가 되는데 문제는 홀수예요. 홀수면 짝을 이뤘기 때문에 무언가 어디서 땡겨와야 되는 그래서 누군가를 공격해서 잡아와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바로 활성산소가 그래요. 짝수를 갖고 있는 물질들이에요. 내가 호흡을 하고 난 다음에 남겨지는 여러 가지 그 산소의 찌꺼기도 활성산소일 수 있고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중금속도 활성산소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 생활 중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뭐 환경 호르몬들도 활성산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왜 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예요? 짝수가 아니라 홀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성이 굉장히 깊어요. 불안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세포가 딱 보시면 딱 짝수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짝수에 있는 것들을 뺏어와서 자기를 안정화시키려고 막 공격하는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공격을 하고 났더니 건강한 세포는 어떻게 변했어요? 산화됐어요. 즉 활성산소가 작용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산화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활성산소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내 몸에서 좀 사라지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활성산소에 부족한 걸 전달해주면 돼요. 그게 바로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는 뭐예요? 여러 가지 전자를 갖고 있으면서
불안하고 부족했던 활성산소에게 주잖아요. 네가 이거 가지고 가. 그러면서 네가 안정화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갖다가 주는 겁니다. 그럼 활성산소도 자기가 부족한 게 없어지니까 공격성을 잃어요. 그러면서 세포가 보호가 되고 그다음에 세포가 노화가 되지 않게끔 막아주고 DNA가 손상되지 않으면서 염증이 발생되는 확률이 줄어들게 되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이 막아지기 때문에 혈관벽이 딱딱해지거나 두꺼워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는요, 여러분들 활성산소의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화시켜주는 애들이에요. 잠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결국엔 염증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내가 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협심증이 왔어요. 뭐 심근경색이 왔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논이를 너무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논이는 여러분들 저는 홍삼보다 더 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논이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 바로 항산화 효과. 항염 효과. 그 많은 이유, 그 항산화와 항염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 원료만 들어있는 게 아니야. 한 가지 중요한 물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200가지가 넘는 파이토케미칼.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파이토뉴트리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망고의 120배, 키위의 140배의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다양한 뭐 이리도이드부터 프로제노닌, 스코폴렉틴 뭐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면서 우리 몸에 발생될 수 있는 활성산소를 굉장히 빠르게 제거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뭐 암 예방이라든가 진통 효과라든가 뭐 다양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의는 이렇게 정도로 마무리를 한다 그런다면 그러면 혈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논의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어떤 영양소에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냐면 바로 비타민C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 몸에 동맥, 혈관이라고 하는 이 동맥을 느껴보면 지금 깨끗해 보이죠. 뭐만 보여요? 여러분들 적혈구만 보이지만 사실 여기는 적혈구도 있고 혈장도 있고 뭐 그다음에 혈소판도 있고 뭐 이런 상태예요. 아주 깨끗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노폐물도 별로 없고 활성산소도 없는 상태이지만 내 몸에 뭐가 많아진다? 기름도 많아지고 콜레스테롤도 많아지는데 여기다 활성산소까지 많아지게 되면 얘가 피떡, 혈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혈관이 막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비타민C는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비타민C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항산화 작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작용이 뛰어나고요. 모든 항산화 기준에 비타민C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얘보다 높냐, 얘보다 낮냐, 라고 기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는 매개 물질들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이 비타민C가 해주는 역할이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C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혈관 관계의 굿이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비타민C만 먹어도 되네요. 논이 안 먹어도 되네요. 아니 저는 논이만 먹을래요. 논이도 이게 항산 효과가 좋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항산화는 칵테일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산화 칵테일 효과가 뭐냐 그러면 이 비타민 C라고 하는 뭐 비타민의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거라면 이리도이드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도 있고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서로 다른 항산화 물질을 함께 섭취하고 적용했을 때 각각의 항산화제를 단독으로 적용했을 때보다 어떻게 해요? 훨씬 더 항산화 시너지 효과가 발휘 되는 것이 뭐라고 불러요? 항산화 칵테일 효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순하게 그냥 논만 먹을래요라고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비타민C 우리 비날리와 같이 먹게 되면 어떤 효과냐면 일반적으로 논이만 먹었을 때보다 8배 이상의 항산 효과가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세지고요. 훨씬 더 면역력이 좋아진다. 그리고 혈관 건강이 굉장히 탄탄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비타민 C는 그냥 단순히 면역, 항산화로 끝날 게 아니라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좋다. 아까 논의도 혈당 조절해주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런데
비타민C랑 같이 먹으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구 논문이 있어요. 호주 디킨대 쇼메이슨 교수팀이 비타민C를 가지고 당뇨병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식사 관리를 할 때 비타민C를 먹이는 사람과 그리고 비타민C를 먹지 않은 사람과의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타민C를 식사와 더불어서 같이 먹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혈당 조절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혈액에 대한 효과가 훨씬 더 유의미하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타민C를 같이 먹지 않았던 그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합병증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했더라. 그리고 그런 경우가 비타민C가 대부분 부족했던 사람들이 합병증이 굉장히 심해지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C와 당뇨와의 관계, 보시면 당뇨병 발병을 감소시켜준다는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비타민C가. 그래서 당뇨병 발병 위험을 22% 낮춰주고요. 그리고 혈액에 꾸준하게 비타민C를 먹었던 사람은 적정 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뇨병 위험률이 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비타민C는 하루에 좀 이따도 말씀을 좀 드리지만 하루 권장량은 100ml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비타민C 필요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내 몸에서 모두 다 소모됩니다. 그래서 한 1000ml에서 3000ml 정도는 복용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AGE가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AGE. AG를 뭐라고 불러요? 체중 방화상물.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그것들이 지질이든 단백질이든 우리 몸의 세포조직과 들러붙어서 만들어지는 안 좋은 물질이죠. 이것들이 형성이 되면 내 몸에 아주 활성산소처럼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AG의 형성을 감소시켜주게끔 하는 것이 비타민C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논이도 마찬가지로 이 AG의 형성을 감소시켜줘요.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굉장히 강력한 항상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한 가지 당뇨병으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것도 비타민C가 해주고 당뇨병이 있는 것 자체가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대요. 그리고 몸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이 비타민C는 코티솔을 감소시켜주는 것까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C는 어떤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스스로 외치시죠. 비날리를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날리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비타민C는 비타민 C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비타민 C 뭐 1000ml, 비타민 C 500ml, 비타민 C. 그런데 우리가 먹는 비날리 안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포도씨 추출물, 포도씨 종자와 포도씨 껍질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이 포도는 어디서 얻어진 거냐? 그럼 이탈리아의 인데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재배된 포도의 씨앗과 껍질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과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껍질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항산화 물질이 많고 씨앗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인데나 지역은 아주 전통적으로 고품질, 아주 비싼 포도, 사르도네 포도라고 하는 와인을 만들 때 굉장히 비싸게 판매되는 이 포도를 재배하는 곳인데 그 포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출물을 얻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것은 안토시아닌의 전단계 물질이에요. 얘가 굉장히 그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까 비타민C가 우리가 막 꼭 먹어줘야 된다. 비타민C는 막 강력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비타민C나 비타민 E보다도 이 항산화 효과가 50배 이상 강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인데나에서 추출돼 있는 포도씨에서 얻어진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요. 항산 효과도 굉장히 탁월하지만 뭐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냐면 알레르기 예방에도 굉장히 뛰어나고 혈관을 강화시켜주고 우리 몸에 비타민C가 많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 신경, 뇌, 그리고 눈이라고 하는 것들이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그런 곳에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돼서 뇌나 그다음에 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화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도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 다음으로 우리가 포도씨, 여기서는 우리가 비타민C, 포도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C를 측정하지는 않지만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어떻다? 상승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세로라 열매 추출물 들어가 있는 거 비타민C의 여왕이라고 불려져요. 얘도. 그래서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고 광귤 열매 추출물 같은 경우는 이제 부원료로 들어있긴 하지만 얘가 비타민 P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P는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요걸 드시면 뭐가 좋으냐면 모세혈관들이 막 확장되는 사람들 있죠. 특히나 중년되면 얼굴에 모세혈관들이 확장돼가지고 막 터지고 촌스러워지고 우리 요새 나이가 중년되면 볼터치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굉장히 더 촌스러워집니다. 그게 만약
그게 뭐냐면 바로 다 혈관들이 터져서 그래요. 그런 혈관이 강화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비타민 P인데 그 광굴열매 추출물에 비타민 P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쌀겨 추출물이 또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요즘에 피부 화장품 원료로 많이 뜨고 있는 게 바로 페놀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타민 C와 비타민 E와 페놀산을 같이 복용하거나 같이 바르면 굉장히 항상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요즘에 아주 막 몇십만 원짜리 세럼에 판매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원료예요. 그게 어디서 추출되는 건 대부분 쌀기에서 추출해요. 그래서 쌀겨 추출물에 들어있는 페놀산이 항산 효과를 더 상승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가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비날리는요,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세포 건강을 위해서 항산 효과를 꼭 먹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비타민C만 먹는다, 논만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 것이 칵테일 효과로서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포도씨, 아세로라 열매, 쌀교 추출물, 광귤 열매 추출물 이런 것들이 함께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최강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수가 있습니다. 합성 감미료 안 들어있고요. 합성 착색료, 합성 착향료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 임산부도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나의 캡슐 안에는요, 620ml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에 저는요, 요거를 한 번만 먹지 말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동시에 먹는 게 아니라 나눠서 먹어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 C가요. 여러분들 그냥 한 번에 왕창 요즘에 막 3천 막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3천짜리 딱 먹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여러분들 비타민 C는요. 한 번 많이 먹던 적게 먹던 한 번 먹으면 얘가 3시간에서부터 그 효과가 떨어지면서 6시간에는 완전히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얘기지. 6시간 안에는. 그러니까 한 번 먹고 나면 24시간을 버틸 수 있는 비타민 C 능력이 없어요. 3천을 먹었던 5천을 먹었던.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여러 번 나눠서 먹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먹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번을 나눠서 먹는 경우는 이렇게 6시간 간격으로 유지가 되면서 하루 종일 비타민C의 효능을 보실 수가 있다면 고함량으로 한 번에 딱 먹는 건 혈중 농도가 6시간 이후에는 감소되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세 번, 두 번에 나눠서 드셔라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콜레스테롤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내 피가 얼마나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내 피의 중성지방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몰라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피검사 한 번 받아봐야 내 몸에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지방이 높은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병원을 가야 되는 거 말고 병원에서는 이 사람들은 육안으로 본다라는 거죠. 내 피의 그 농도를. 그러면 혈액을 채취한 다음에 시험관에 넣고 원심 분리기에 돌리면 혈장과 혈구가 분류가 돼요. 그래서 혈장은 위에 뜨고요. 혈구들, 적혈구, 백혈구들은 밑에 가라앉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고지혈증이에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노란 게 위에 뜨죠. 그게 뭘까요? 바로 기름이에요.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은 혈액 안에 뭐가 많을까요? 그냥 혈장이라고 하는 깨끗한 물들이 몸 안에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 지방이 많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중성지방이 높다 그러면 위에 둥둥둥 우리가 그 사고를 끓이면 기름 뜨듯이 둥둥둥 기름이 뜨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가 결국에는 산화되는 과정을 거쳐버리면 혈관을 막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건 뭐 그냥 가정입니다. 심장마비가 오는 것보다는, 뇌혈관이 오는 것보다는 심장마비가 오는 것도 낫다고 생각해요. 그냥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걸린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뇌혈관을 걸리기 싫은 아주 무서운 질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뇌졸중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중풍이라고 부르죠.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이 막혀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뇌조직의 기능을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오른쪽 그림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경동맥이라는 거 아시죠? 경동맥. 이 경동맥이라고 하는 거는 뇌로 가는 혈관이에요. 이 혈관이 문제가 뭘까요? 여기가 유일하게 뇌로 가는 혈관인데 여기에 뭐가 쌓여요? 지방이 쌓이고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이러면서 산화되면서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차곡차곡 쌓였던 이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들이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면서 뇌나 어떤 뇌 전두엽이라든 후두엽이든 어느 곳에 막히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손발이 마비되느냐, 언어 장애가 오느냐, 호흡곤란이 오느냐, 아주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하는 게 나아도
회복이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한 번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1분당 200만 개의 뇌세포가 사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는 걸리기 싫어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예방하는 방법은 뭐 잘 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명확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혈관성 치매는 예방할 수 있죠. 혈관이 막혀서 발생되는 뇌혈관성 치매는요, 여러분들 혈관 관리만 잘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혈관을 반 이상은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혈관이 잘 걸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저번에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보면요. 여러분 깃볼 있죠, 깃볼. 깃볼이 있는데 이 깃볼에서 주름이 있는 사람 있고요. 주름이 없는 사람. 만지면 잘 몰라. 사실은. 만지면 모르고 거울을 봐야 돼. 거울을 들여다보거나 옆에 있는 사람의 깃볼을 한번 쳐다봐 주시고 주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주름이 쫙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뭐에 걸릴 확률이 높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 그리고 허혈성 뇌 변화. 이게 뭐냐면 뇌가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혈혈성 뇌 변화인데 그게 7.3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귀에 주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게 바로 치매 발병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미국 내과 저널에서 급성으로 뇌졸중에 걸린 분들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해봤어요. 241명을 대상으로 봤더니 응급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뇌 출혈이 오신 것들이나 뭐 뇌경색으로 오신 분들이겠죠, 이분들은. 근데 그분들의 78.8%가 다 귀에 주름이 이렇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혈관 관리를 잘해야겠다. 특히나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은 누구다? 귓볼에 주름 있는 사람들 좀 눈여겨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혈소판이라는 게 있어요. 혈소판은 뭘까요? 혈액을 응고시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혈소판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우리 몸의 혈소판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당히 있는 게 제일 좋죠. 아시다시피. 근데 많으면 혈액의 응고가 너무 심하게 되고요. 만약에 혈소판이 적으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출혈이 났을 때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있어야 줘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 상처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나이 들수록 혈관이 굉장히 노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혈관이 손상된 걸 복구하기 위해서 뭐가 많아져요? 혈소판이 많아져요. 나이 들수록 뭐가 많아진다? 혈소판이 많아진다. 그러면 혈소판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혈전 현상, 덩어리를 지게 하고 기름과 상처와 활성산소와 이런 걸 다 싸잡아서 이렇게 묶어버리게 되는데 이게 잘 배출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혈관에 들러붙으면서 이게 응고가 되면서 혈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녹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먹어줘야 되는 게 뭘까요? 노니의 이리도이드가 이걸 녹여줘요. 두 번째로는 오메가3가 비정상적으로 혈전이 생성되는 걸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나 오메가3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기름은 뭘로 지워야 된다? 기름으로 지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제가 기름이 너무 많아도 뭐 나쁘진 않아요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결국에 많아지면 쉽게 산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몸에 많아진 기름, 혈관에 특히나 많아진 기름은 뭘로 녹여야 된다? 바로 오메가3로 녹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리고 필수 지방산이에요. 오메가3를 구성하고 있는 건 EPA와 DH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 그러면 포화 지방산은 뭡니까? 나쁜 기름이에요. 딱딱해지는 기름이에요. 상온에 내놔도 절대 액체로 변하지 않는 딱딱한 고체로 만들어져 있는 버터나 안 그러면 마가린이나 이런 그림들이 포화 지방산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불포화는 상온에 놓으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 그래서 물처럼 댕겨져 있는 기름을 우리는 불포화, 딱딱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메가3가 대표적이다. 오메가6와 오메가9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메가3가 대표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면 비필수 지방산과 필수 지방산은 무슨 차이냐라고 얘기하면 필수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근데 비필수는 내 몸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오메가3는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오메가3도 내 몸에서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꼭
먹어야 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메가6와 오메가9보다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EPA는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고 중성지방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좋고요. DHA는 뭐에 좋아요? 두뇌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DHA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식물 알아요. 시중에. 그러면 뭐 임산부들은 뭐 다른 뭐 중금속이 노출이 안 된 식물성 오메가3를 먹을래요라고 얘기하면서 DH만 들어있는 것들을 먹게 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EPA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흡수력이 좋아져요. DH만 들어가 있는 오메가3를 들으면 별로 효과가 없는 거다. 돈만 낭비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메가3를 복용하면 좋은 장점이 뭐냐?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오메가3를 드시면 LDL이라든가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HDL을 높여주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를 예방해주는 특히나 아디포네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수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 아디포네틴 호르몬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인슐린을 아주 민감성을 높여서 세포가 인슐린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도와주니까 좋아요.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은 비타민C와 더불어서 꼭 같이 먹어야 되는 게 오메가3예요. 또 한 가지 제가 그랬잖아요. 오메가9도 있다.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는 콩기름, 뭐 그다음에 포도씨, 뭐 이렇게 뭐 그런 기름들이 있고, 뭐 카놀라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메가6나 9이 많은 것들이에요. 오메가3가 많은 것들을 먹어줘야 사이토카인이라든가 에코사이노이드라든가 이런 염증을 많이 유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억제시켜주고 그래서 내 몸에 아토피가 잘 생겨요. 건선이 생겨요. 안구건조증이 생겼어요. 관절염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다 만성염증이거든요. 이런 염증들을 줄여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3가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수면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요. 그래서 오메가3를 보충한 사람들이 훨씬 더 수면을 깊게 다 1시간 정도 더 연장되고 더 잠을 깨는 속도가 그러니까 빈도가 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뭐였죠?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었어요. 그걸 훨씬 더 잘 방출하게끔 도와주는 게 오메가3가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메가3는 체중 감량에 꼭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얘만 단독으로 먹으면 수설이 쫙쫙 빠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드롭스를 먹는다든가 뭐 체중 감량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면서 오메가3를 고함량으로 먹어주게 되면 먹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살 빠진 효과가 가속화가 붙고 잘 빠지게 도와준다.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드셔야 되는 오메가3가 뭐예요? 여러분들. 오메가 플러스죠? 그죠? 오메가 플러스를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오메가3가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서 가져온 그 원료의 히스토리가 있는 거를 꼭 알아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오메가3 저렴한 거 찾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렴한 거 먹지 마셔요. 절대로 오메가3는 칠레산 아주 깨끗한 청정 지역에서 수확한 자연산 멸치로 수확한 것들을 얻어낸 것이 바로 이 오메가 플러스에 들어가는 오메가3입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부어올려가 뭐가 들어있는지 보셔야 돼요. 코엔자임 규텐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오메가3 코엔자임 규텐 들어가 있으면 가격이 확 뛰어요. 얘가 굉장히 별도로 요즘 먹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꼭 먹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코엔자임 규텐이에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주고 항산 효과를 내주는 자체적으로 몸에서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 들수록 감소해요. 뚝뚝뚝 감소해요. 특히나 우리 몸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쉬지 않고 일하는 애가 어디예요? 심장이에요. 근데 심장에 가장 많이 코엔자임 큐텐이 필요한데 이 코엔자임 큐텐이 나이 들수록 줄어들면서 심장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큐텐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그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심장 보호 효과가 굉장히 강력해진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루에 권장량이 얼마냐면 40ml예요. 그런데 우리 오메가 플러스에는 코엔자임 큐텐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40ml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데 가서 별도로 별도 영양소를 섭취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특히나 더 왜 얘가 고가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타이티안 노니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노니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항산 효과를 촉진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저렴한 거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오메가3는 절대 저렴한 거 먹으면 안 돼요. 산패되는 거. 여러분들 땅콩이라든가 아몬드도 냄새가 나거나 뭔가 이렇게 쩐내가 나면 다 버리잖아요. 그 산패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불순물이 많은 오메가3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토리가 없는 청정지역에서 잡지 않은 그런 멸치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그래요.
깨끗한 순도와 산패도가 없는 중금속이 없는 그리고 환경오염이 검출되지 않는 그런 오메가3를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오메가 협회 GOED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GOED라고 하는 그 기준에 엄격하게 그 검증이 되느냐, 인증을 받았느냐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강조되는 건 뭐냐면 오메가 플러스는 중금속, 오염물질, 그다음에 뭐 환경 호르몬 그 이후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런 것들이 검출되지 않게끔 굉장히 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고 다 인증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구상에 가장 깨끗한 생선기름을 담고 있는 게 오메가 플러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한 번 먹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완벽한 제품, 그리고 산패되지 않는 제품, 이런 제품들을 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패되면 오히려 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로는요, 오메가 플러스가 해준 역할이 뭐냐? 중성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고요, 혈행을 개선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라든가, 뭐 기억력이라든가, 관절염, 안구건조증,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오메가 3는요, 완전히 깨끗한 지역에서 얻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코엔자임 Q10, 타이티안 노니가 한 번에 결합되어 있어서 훨씬 더 상승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메가 플러스는요, GOED 국제 오메가 협회에서 기준을 준수하고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완벽하게 깨끗한 그런 오메가3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 드셔보셨잖아요. 저도 먹고 있는데 비린내 나요, 안 나요? 트름하면 막 비린내 쫙 올라오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비린내 절대 안 나요. 투명해요, 캡슐이. 오히려 이 붉은색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파우더가, 이 노니 파우더가 보일 정도로 투명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불투명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산패가 쉽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순도가 높으면 산패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한 노니 파우더가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순수하고 순도가 높고 깨끗한 기름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 드시고 두 번, 두 알의 캡슐을 드시게 되면 1000ml 이상, EPA와 DHA 1000ml 이상을 드실 수 있다. 2000ml 가까이 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메가 플러스하고 비날리를 함께 복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면역력이 굉장히 좋게끔 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비타민C가 해주는 역할, 오메가3가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요. 또 한 가지 혈관을 개선시켜주고 혈관의 산화를 방지시켜주는 게 또 비타민C입니다.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C 오메가3가 해주는 역할이고요. 피부 건조, 앞에서 제가 사실은 오늘 간단하게 그 건선이라든가 아토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건선이라든가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뭐 오메가3와 비타민C가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한 2, 3분 정도만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환절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건조감이에요. 굉장히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건조한 건 뭐 단순히 떠나서 피부에 피부 질환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비염 나타나시는 분 많은 것처럼 뭐가 많아지냐면 건선, 아토피,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피부에 알레르기 나타나는 분들 굉장히 많고 건선 같은 경우는요.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막 긁으면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요. 하얗게 일어나면 막 너무 심각해서 뭐 이렇게 긁어놓고 나면은 이제 피카치 이렇게 아토피처럼 나타나는데 아토피는 아니에요. 이게 뭐냐? 면역계가 피부세포를 아주 빠르게 증식시켜가지고 이 몸 안에서 그 항진된 상태, 면역이 항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이 성장 호르몬, 이게 뭐 항생제 이런 걸 먹고 키운 육류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먹거나 인스턴트를 많이 먹은 사람들한테 잘 나타나요. 언제 발현이 많이 된선이 굉장히 심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국에는 아토피, 건선, 비염, 천식 이런 모든 것들은 뭐에 의해서 발생이 되느냐면 활성산소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과산화질이 많아지게 되면서 피부에 염증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요, 여러분들 내가 피부 질환이 좀 있어요. 저는 아토피가 좀 있어요. 저는 뭐 약간 비염이 있어요. 비염이 좀 지나니까 좀 알러지가 생기고 알러지가 지나니까 천식이 왔어요.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몸 안에 뭐가 많은 거다? 활성산소가 많은 거다. 그 활성산소들이 내 몸에 계속해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드셔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논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 마무리가 됐어요. 여태까지 환절기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가 잘 걸리고, 두 번째로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발생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알레르기라든가 뭐 건선이라든가 뭐 비염이라든가 이런 면역의 항진이 생기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요, 논의만 드시면 안 돼요. 혈액순환도 개선시켜주고 면역력을 뭐또 증진시켜줄 뿐만 아니라 만성염증에 대한 저항성도 키워주고 신체 능력을 같이 해주려고 그러면 어떤 것이 좋냐? 논의와 더불어서 오메가 플러스 비날리를 같이 먹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그게 더 강력하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내가 논의만 먹는 것보다는 몇 배? 8배 이상의 항산화 효과를 강력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건강 사업 하시는 분들은 아프면 절대 안 돼요. 아파도 빨리 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챙겨 먹으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이 환절기를 지나가시기를 여러분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마시고 다음에 볼 때도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절기엔 교수님 덕분에 감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늦은